분위기를 바꿔볼게요.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지는 못했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이 나라에서는요, 대한민국이란 구호가 뜨겁게 외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혹시라도 이번 여름에 멕시코로 여행 가실 분들은 이 말 한마디만 알고 가시면 아주 여행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돈 대 코리아. 저는 한국에서 뭐예요? 왔습니다. 아하. 이 말만 하면 진짜 그 네. 멕시코인들이 이 한국인들을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반겨준다고 하는데요. 네. 멕시코 현지에서 16강에 진출하면서 한국 열풍이 지금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양한 영상과 사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오늘 그거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입니다. 한 모습인데요. 지금 다 같이 이날 그 경기를 보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멕시코와 그리고 스웨덴의 경기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3대 0으로 멕시코 패색이 짙어지자 사람들이 채널을 돌립니다. 한국과 독일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5%의 가능성에 기대를 건 건데 이 연장, 그 추가 시간에 한국이 골을 넣게 되니까 아하. 이 멕시코 현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야, 이것도 참 진기한 장면. 백팀장, 이게 진기한 장면이에요. 네. 다른 나라가 이길 때 정말 저렇게 자기 나라처럼 정말 환호하는 건 정말 진기한 장면인데 이게 어부지리가 진짜 맞긴 맞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멕시코가 16강에 탈락 위기에 놓여 있었죠. 왜 그러냐면 디펜딩 챔피언 네. 1%의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박사들이나 베팅하는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한국이 독일을 꺾는 건 1%의 확률밖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한국이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6강에 나가는 것보다 독일을 꺾었다는 게 세계적으로 주는 임팩트, 한국인의 이미지, 특히 이 멕시코에서는 이제 한국이 형제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아하. 제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 강남에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소매치기들도 휴업을 하고 아하. 그다음에 화물차에다가 물건을 잔뜩 싣고 가락동 시장이나 이렇게 내려주고 가시는 분들이 네. 이게 이제 그 승리를 하니까 우리가 뭐 막 승리를 하니까 화물차를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분이 그 한호한 우리 국민들을 싣고 막 돌아다니고 도시를 네.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너와 내가 없었죠. 서로 부둥켜 갖고 그랬는데 네. 지금 멕시코에서는 16강 좌절을 꺾어버리고 한국이 16강에 올려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저런 형태가 나오는데 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멕시코 현지에서는 저 장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멕시코는 스웨덴에게 0대3 졌어요. 지고 있던 상황이 패색이 짙었어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는 16강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2승은 했지만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해서 홍수민 아나운서 말처럼 채널을 돌려봤습니다. 한국 어떻게 됐는지 보자 했더니 웬걸 김영권 선수 연장 시간, 추가 시간에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환호가 터졌는데 앞서 그 장면뿐만 아니라요. 식당 같았는데 그 장면뿐만 아니라 홍수민 아나운서 이 주 멕시코 한국 총영사도 막 행가리치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사람들이요,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 공사로 찾아가는데 네. 거기서 우리 공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네. 뭐 한병진 공사를 만나서 네. 행가래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한병진 공사도 뭐 같이 이제 멕시코 사람들과 뭐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를 즐겼다고 하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아, 정말로 목마를 태우고. 목마를 태워서 보세요. 저렇게 땡큐 한국 땡큐 이렇게 영어로 써서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장관이요. 우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인철 변호사님 전화를 했대요. 왜 전화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밥 한번 사겠다고. 사겠다. 얼마나 기뻤으면 장관이 진짜 밥 경상가봐요. 사겠다고 굉장히 네. 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네. 저도 뭐 축구 경기 봤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멕시코가 지금 3대 0으로 지니까 독일이 그때부터 막 너무 조급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제 실수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이겼는데 네. 정말 어쨌든 이 중남미에서는 이 축구가 거의 종교거든요. 엄청나게 진짜 그 축구에 대해서 열광하는데 우리나라 덕분에 16강에 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저도 저거 뭐 사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저게 진짜 진귀한 장면이에요. 박상현 소장님. 네, 지금 멕시코리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인이다, 한국과 네. 우리는 하나다라고 지금 막
막 얘기하는 정도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아시안만 지나가면 혹시 한국인이냐, 혹시 그래요? 코레아냐라고 얘기해서 코레아라고 그러면 90도로 인사를 한다고 하고요. 네. 지금 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프로모션에 뭐 굉장히 뭐 선물이 공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앞서 영상에서 계속 나왔던 그 한병진 주 멕시코 공사가 한 얘기가요. 네. 외교관으로서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다. 네. 그런데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선물 공세했는데 대체 아니 선물까지 옵니까 멕시코로부터? 네, 이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선물까지 이렇게 도착을 그래요? 했다고 합니다. 네. 맥주가 한 50박스 정도 대박. 도착을 네. 했는데요. 그 사진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사진이 나와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맥주예요? 맥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어보니까 50박스 정도 되었고 50박스. 편지도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네. 에르마노, 나의 형제들이여 아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야 에레스 멕시카노, 지금부터 당신들은 멕시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글까지 붙여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어떤 멕시코 항공사가 이 한국인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내놨다는데 이건 또 뭐예요? 멕시코 최대 항공사인 이 아에로 멕시코에서는요, 이제 자사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아에로 코리아는 이제 멕시코발 한국행 항공권을 20%까지 할인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권까지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이게 있는 거예요. 멕시코 입장에서 정말 국가 경사 수준으로 지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백 팀장님 이거 독일 얘기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네, 독일 분위기 어때요 지금? 사실 독일은 지금 아주 침울한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그 감독분, 뭐 경질 이야기까지만 나오고 그다음에 네. 선수들도 그렇고 독일 국민들은 완전 침울해 있는데, 네. 저 이걸 놓치지 않고 쭉 봤었는데, 네. 사실은 독일 일부 응원하는 관람객이 정말로 눈물을 짓는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지금 그 오버랩되는데요. 네. 정말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보세요 약속이나 듯이 그렇습니다. 다 머리를 네. 감싸고 있어요 지금. 세계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그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던 독일이 그렇죠. 과연 57인 한국의 이 좌절의 맛을 봤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멕시코와 독일을 별도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은 멕시코하고 정말 친근한 입장을 가져야 되지만 네. 독일 국민들은 지금 절망에 빠졌거든요. 아하. 축구의 팬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독일 국민을 위로하고 네. 우리가 이제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네. 독일 국민을 위로하고 네. 또 멕시코는 축하해주는 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 독일 이 침통한 분위기를 고려해서 별로 독일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도요. 박상희 소장님 지금 네. 외신들이 독일의 탈락을 약간 이 안 좋게 비아냥거리듯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마치 한 마음처럼 네. 독일이 패배한 거를 외신들이 상당히 즐기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이제 독일이 패배시켰던 무수한 나라들 그 대리복수를 해줬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독일이 16강전에 올라가지 않으면 또 많은 나라들이 조금 더 결승에 가까워지는 거죠. 야,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막강한 나라들의 국민들이 굉장히 독일의 패배를 좋아하고 있는데 네. 영국 선 스포츠의 일면 사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건데요? 보면은 무슨 표가 있어요. 네. 로또 복권 같은 그런 표인데 아하. 그 표를 보면서 네. 기분이 좋지 않아서 웃고 싶을 때는 꺼내보세요. 그러고 딱 보니까 독일의 점수표입니다. 순위표가 나왔군요. F표 네. 순위표가. 순위.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즐기는 분위기인데요. 참. 그런데 또 이제 독일에 있는 또 여러분들의 또 마음은 네. 또 걱정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은근히 즐기는 건 조금 맞아요. 자제할 대놓고 필요가 즐기면 있다는 안 될 거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독일의 이 독일 분위기는 침통 자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라인 상에 저렇게 여러 패러디 영상이 좀 보세요. 이인철 변호사 멕시코 국회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유, 너무 멕시코 저도 사랑합니다. 그 네. 스페인어로 좀 하면 떼아모 메히코거든요. 우리 멕시코인데 스페인어 네. 메히코라고 부르고요. 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조금 약간 통쾌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만했어요. 우리나라 경기 전에 뭐 우리 한국의 그 실력을 너무 무시하고 7대0 이긴단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니까 저도 굉장히 좀 이번에 우리가 나라가 독일이 이겨서 통쾌하긴 합니다. 네.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온라인상에 보면은 이제 뭐 멕시코에서 열광하는 분위기 그리고 패러디 영상이 각종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온라인상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 뭐 이 독일에 사는 딸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한 엄마의 얘기 같은 메시지 같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 2002년에 안정 선수도 4광시나 이루고 다시 그 이탈리아에 가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뭐 차까지 부서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 당시 이탈리아 리그 뛸 때였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봤는지 이 어머니가 독일에 이 유학생을 둔 어머니가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딸에게 며칠 동안만 거기 가서 한국말 하지 말고 일본말 하고 있어라. 물론 이렇게 우려가 섞인 이제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뭐 이런 야,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그런 어떤 추정되는 온라인에 SNS가 올라온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온라인상에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얘기 나온 김에 앞서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살짝 배가 아프긴 해요.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일본은 아시아에서 이제 그 16강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뭐 유일하게 올라갔어요, 아시아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콜롬비아에 이어서 2위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된 건데요. 아슬아슬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3위인 세네갈과 승점은 비슷한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페어플레이 점수를 따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세네갈보다 옐로 카드를 덜 받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스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일본이 올라간 것은 뭐 축하할 일이죠. 뭐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시아 나라 중에 유일하게 16강 갔으니까. 그런데 경기 보신 분들은 그 하이라이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이 떳떳하지 못했어요. 동시간대, 원래 최종전은 동시간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세네갈도 이 콜롬비아전에서 한 골을 먹었다, 즉 실점을 했단 말 듣고 그때부터 일본의 플레이가 달라집니다. 자기들끼리 후반에 슬슬 자기들 진영에서 패스만 합니다.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면 우리가 16강 올라간다. 그런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선수들이 정말로 느슨하게 경기했고요. 앞서 외신들 얘기했잖아요. 외신도 정말 일본이 수준 낮은 경기를 했다면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16강 못 올라갔지만 떳떳하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거함, 전차군단 독일을 눌렀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16강 가지 못했어도요. 그런 확연히 다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태극전사들 오늘쯤에 귀국한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송수민 아나운서. 네, 이번 월드컵에 스타 2명을 꼽으라 그러면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골키퍼 조현우 선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아시안컵 우승을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가 그 당시에 군 면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동메달 땄죠, 동메달 땄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2009년 7월까지 이제 손흥민 선수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조현우 선수도 4급 보충력을 받았기 때문에 네. 군대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 팬들이 지금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 군 면제해달라 뭐 네. 이런 내용의 글들을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네.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누리꾼들이 두 선수가 이제 조만간 군대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지금 신체 검사 신검을 받았는데 4급 보충력이니까 이게 면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년 7월까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7월까지는 토트넘에 뛸 수 있지만 그 7월이 지나면 입영을 연기할 수가 없어요. 해외 활동할 수가 없어요.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현우 선수도 4급 보충력 대상자인데 만 27세가 되는 내년 9월 전에는 입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백 팀장님 네. 지금 이 손흥민 선수, 조현우 선수 이 군대 좀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런 청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청원이 올라오고 있죠. 어떤 그 네티즌 시민 같은 경우에는 청원에 대신 내가 군대를 가겠다라고 네. 이렇게까지 이제 해주는 네. 사람도 있고 또 약간 뭐 해프닝성 발언이긴 하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돌아가면서 군대를 대신 해주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이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 조현우 선수나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재능, 우리 축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축구협회 같은 데도 엄청나게 지금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 글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이 두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좀 활약을 하는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을 정말 위하고 위로해주고 또 이해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글이긴 하지만 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또 정책적으로 좀 뒷바라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국민들 모두의 그런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그냥 가정법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16강, 더 나아가서 예전에 2002년처럼 4강, 원정 4강의 신화를 만약 달성했다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랑 조현우 선수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였어요, 혹시? 그게 아니고 지금 현행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네. 아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지만 혜택이 있고요. 만약에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뭐 16강이나 8강, 심지어는 우승을 해도 규정은 없어요. 다만 이제 2002년에는 4강 진출했을 때 이제 그 대통령의 재량으로 특별법이 이제 그 아마 발의가 돼가지고 혜택을 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규정이 없으니까 네. 뭐 이번 기회에 좀 규정을 만드는 게 그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 마음은 10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또 군 문제에 관해서는 또 이 사실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또 이 사실 이 기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현명한 방법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굳이 손흥민 선수, 조현우 선수 입장에 보면 8월에 있을 아시안컵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방법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